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저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수강생분께서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4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늦더라도 지금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저 딴에는 한국사 기출 1회독을 8일 만에 끝냈는데 2회독을 하다 보니 제가 문제를 보고 정답은 아는데 사지선다의 내용을 몰라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8일 안으로 끝내야 되고 이번 달만 해도 첫 번째 주는 한국사,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행정학,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행정법,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국어 기출 2회독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아서 쉬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관련돼서 제가 영상 답변 좀 드릴게요. 우선은 기출을 우리가 보통 회독을 하잖아요. 기출 회독할 때는 이제 뭐 기출 회독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간에 회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보통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분량으로 세울지 아니면 시간으로 나눠서 세울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분량을 어느 정도 놓고 공부는 해야 하지만 사실 분량으로 정해서 공부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량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인강은 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인강이 너무 길거나 그럼 당연히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또 각 파트별로 단원별로 난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계획했던 어떠한 분량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절대 분량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분량을 적어놔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 오늘 한번 해보겠다 라고 대략 적어놓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시간으로 끊어주세요. 분량은 적어놓되 시간을 정해놓자. 지금 수강생분께서는 이렇게 뭐 한 과목 위주로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루에 세 과목을 많이 공부한다 할게요. 그러면 오전에 뭐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이런 식으로 대략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플래너에다 하다 말았으면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잠시 멈추시고 어느 정도 시간 됐으면은 멈추시고 세모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괜찮아요. 네, S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서 잠시 중요한 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끊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끊지 않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3시간 반 정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공부하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뒤에서 해야 할 과목이 밀린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밀리는 거, 하기 싫은 건 진짜 안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밀리거나 하기 싫은 과목에서 시험장에 갔을 때 점수가 아쉽게 부족해서 떨어지거나 다시 재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리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량으로 완벽히 맞춰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일단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끊어주세요. 이거 못한 거 어떡하냐?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대신에 일요일 날은 비워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험생분들이. 선생님, 일요일날 쉬어야 되나요?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생각했을 때 본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타이트하게 했으면 일요일날 쉬세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아파서 못하거나 병원 가느라 못하거나 갑자기 집안 행사가 있거나 약속이 있어서 못한 부분은 플래너에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플래너는 왜 작성하냐면 내가 공부한 걸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목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밀린 부분이 만약 많은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 위주로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이 있고 일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이 있으면은 토요일 날 저녁 때 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 공부 타임 중에서 세 타임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쉬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한 타임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쉬세요.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타이트하게 했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다 못했어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한 날도 있어. 그런 부분은 일요일에 약간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일요일까지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편입 공부를 했을 때 저는 너무 합격이 절박해가지고 절실해서 일요일도 그냥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몸 관리도 못했고 제 체력 관리도 못해가지고 저는 여름에 제대로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 2개월 정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험생분이 지금 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일단은 기출을 이제 회독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해독을 하다 보니 제가 문제를 보고 정답은 아는데 사지선다의 내용을 몰라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게 수험생들이 기출을 회독할 때 정답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출을 푸는 건 아니고 분석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출제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을 안다고 그 기출 문제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수강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기출 제가 다시 해독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출을 학교생들 배출할 때 총 3회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처음 1회독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출을 봐야 기출을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고 풀지 말아야 할 과목도 있어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국어에서 비문학은 직접 풀어주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국어 비문학 직접 시험장 가서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직접 풀어주세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몇몇 과목들, 특히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직접 풀어주세요. 하지만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출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해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 수험생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선생님 기출을 안 풀면은 푸는 연습이 충분할까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시험 족보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분석해 주시고 암기를 해 주시고 푸는 거는 그 다음 단계 3단계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제444 공부법 보면은 3단계에서 우리가 총 3가지 연습을 하죠. 첫 번째, 나중에 시행착오의 기출 가서 어차피 자신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최근 5개년치 만약 구급 수험생분들이라면 구급 국가직 지방직 5개년치 다운해서 풀어도 좋고요. 서울시까지 풀어도 좋고 만약에 소방 직렬이면 소방 공채 특채 위주로 경찰 직렬이면 이전에 경찰 문제들 다운받아서 푸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단원별의 약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랜덤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전에는 단원별 기출을 풀죠. 참고로 영어 과목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가 이제 섞인 랜덤 문제로 된 시행착오 기출을 영어만 풀고 다른 과목 다 단원별 기출을 풀 거예요. 대신에 공기출 가가지고 시행착오 기출 최근 5개년치를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랜덤 문제로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하고 삭제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또 틀린 문제 있겠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의 약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5개년치 딱 기출을 봤을 때 출제 어떠한 범위나 요즘 최근 트렌드 출제 경향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풀면 돼요. 두 번째, 과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죠. 그런 문제들은 저는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틀리면은 내가 어떤 파트에서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죠. 근데 동형 모의고사는 어렵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전수가 안 나온다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풀잖아요. 전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 전수 상당히 잘 나옵니다. 즉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 근데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대다수가 어려운 게 공포 마케팅. 어렵게 내야지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인강을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강사님들도 막 봉투 모의고사 그런 데 가면 다시 또 쉽게 냅니다. 너무 자신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공기출에서 시행점의 기출과 그리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 실전 연습은 뭐 과목 순서.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과목 순서는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좀 풀어주세요. 하지만 본인이 국어부터 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사를 먼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국어랑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뒤에다 놓고 다른 과목 먼저 풀고 시간 확보한 다음에 국어, 영어를 마지막에 풀겠다.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과목 빨리빨리 풀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변수가 생기면은 국어랑 영어에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어, 영어는 언어 과목이에요, 여러분. 계속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집중력 다 빼앗기고 뒤에서 갑자기 집중력을 막 쏟으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풀 때 만약에 국어부터 풀기 좀 힘들다 그러면 한국사를 먼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 나는 이 과목이 약하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을 먼저 놓고 풀고 약한 과목을 뒤에다 놓고 풀겠다. 근데 이게 참 실전에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시험은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최대한 푸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 연습에서 해야 될 것은 세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시간 배분입니다. 저는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는 10분에서 15분, OMR 카드는 1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세요. 합격생분들은 20문제 중에서 만약 어려운 문제가 남들이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아, 이건 배점 방지용 문제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를 싹 다 맞춰요. 그럼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나머지 2개도 못 푼 2개도 소법을 풀 수도 있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어떤 시행처럼 하면 틀리라고 낸 문제를 같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오래 잡고 시간 뺏기고 그 문제 틀리고 더 안 좋은 거는 나머지 18개 문제는 풀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또 더 틀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즉 내가 못 푼 문제는 남들도 못 풀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무원 원리가 하나 나오죠. 시험의 원리. 뭐냐면 우리가 떨어지는 게 절대 남들이 틀려고 내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다 못 풀어요. 그러면 합격점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18개 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 시험장 가서 실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풀라고 했던 몇몇 영역이나 과목 제약어는 기출은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고 거기서 실수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려내는 문제는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맞춰야 할 문제들만 실수 안 하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 풀다 보면 당연히 집중력 떨어질 때 있죠. 최대한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해주시고요. 틀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 번째, 실수로 틀렸어.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암기를 안 했거나 복습을 안 했거나 실수로 틀렸어요. 보완해야죠. 왜냐면 실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뭐야?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지엽적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OMR 카드 바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막 긴장해가지고 막 작성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MR 카드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은근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낳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기출 해독을 계속 해줄 거예요. 기출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기출 3회독까지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볼 거예요. 하지만 모의고사 이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그 외에 기출 지하적인 포인트를 볼 거고 기본선언 마무리 계속 발제도 갈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기출 1회독, 2회독, 3회독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출 1회독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안 푼다고 했을 때는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과목마다 다르겠죠. 인강 듣는 과목도 있을 거고 제가 아까 말한 과목들은 인강을 안 듣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인강을 듣든 인강을 안 듣든 문제와 해설을 싹 다 읽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자. 우리가 준비하는 과목의 단원별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를 아는 게 우선순위겠죠. 자, 두 번째, 풀지 말고 오답을 정답으로 바꾼다. 오답을 정답 바꿔놓는 이유는 풀든 안 풀든 어차피 다음 해독은 암기해줘야 돼요. 그럼 빠르게 미리 다 고쳐놓으세요. 자,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설 보고서 고쳐놓는 거죠. 그럼 출제자가 의도한 이런 거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출 해설 잘 나오기 전에 해설 쭉 읽어주세요. 그 해설이 결국 기본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보는 기출 교재는 해설이 너무 안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기본서 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 기본서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1회독. 이걸 빨리 해주시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기출을 제가 계속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아직 풀 실력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이 재시생들 아니고서는 전공자 아니고서는 풀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풀었다가 오래 걸리고 해도 많이 못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분석하고 그냥 빨리빨리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점수 훨씬 더 잘 나와요. 실전 연습은 어차피 제가 앞에서 말한 문제풀이 3단계에서 충분합니다. 그거는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만 들어도 늦지 않아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기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 달 전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풀이 3단계 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풀이 3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기출 2회독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 보지 말고 그때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제가 늘 강조한 거는 중요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강을 보신 분들은 강사님이 여러분 이 파트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선별해 준 거 있을 거예요. 저도 영어 강사로서는 여러분 이거 항상 늘 시험에 나오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선별해 주거든요. 그런 거 최우선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출 회독을 앞으로 3회독부터 한 10회독까지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기출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해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출을 풀어버리면은 1000페이지 넣는 기출이고 5과목이고 언제 다 풀어요. 그럼 해독을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독을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반복되는 포인트 있을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포인트가 다시 뒤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포인트가 잘 선별이 안 된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봐주세요. 공무원이시면 구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위주로만. 요즘엔 기출엔 다 어느 직렬에서 나왔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경찰을 준비한다? 그럼 일단은 예전에 형소법, 형법, 경찰학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방직렬이면 일단 간부나 승진은 좀 나중에 우리가 좀 보는 걸로 하고 소방, 공채, 특채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 직렬들만 보는 것도 약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계속 다 하려고 하잖아요. 기출 1000페이지 놓는데 그거 계속 다 하려고 하면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회독부터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들어가자. 만약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 한국사는 해설 안 봅니다. 저는 독학으로 할게요. 그런 분들은 1회독부터 중요 포인트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 2회독 할 때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하나 다 OS, 기출 OS 포인트를 봐주세요. 그리고 삭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삭제 작업이 만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저 2회독 때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면 3회독 때 해도 상관없어요. 삭제 작업은 2회독 때부터 시작해도 되고 수험생은 다 다르지만 3회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수강생분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답을 안다고 그 기출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양 선지 해설이 다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답은 알아도 포인트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린 건 괜찮아요. 처음에 오래 걸려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 걸려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되고 암기가 된 것은 삭제를 해버리세요.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것만. 그럼 과연 기출 이해독 때 내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게 과연 많을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2가지라 말했죠. 첫 번째,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빠르게 볼 수 있다. 1회독 할 때 예를 들어서 45일이 걸렸다. 그러면 2회독은 30일, 3회독은 15일, 4회독은 7일, 5회독은 3일, 6회독은 하루. 8421 공부법이나 다양한 공부법의 공통점은 다들 주량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 전까지 그 과목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삭제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만약 풀면은 이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7회도 8회도 9회도 정말 많이 하세요. 자, 두 번째.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는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게 시험에서 나온다? 맞추고 합격해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합격생들은. 근데 90%의 수험생들은 대다수가 다 떨어지는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알아도 불안해. 이거 답이 또 틀리면 어떡하지? 다시 보자.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하지 않고 계속 다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걸 계속 못 보죠.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나오면은 못 풀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확실히 삭제해 주세요. 근데 수험생분들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지금 아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저 지금 아는데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죠? 자,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그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삭제 작업할 때 안다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웠어요, 굳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면 뒤에서도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시험에 기출 다시 풀 겁니다. 문제풀이 3단계에서.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모르는 거는 백비 표시를 하거나 방점 찍거나 다음에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2회독 때는 이렇게 삭제 작업을 합니다. 이게 2회독 때 힘드신 분들은 3회독 때 해도 상관없어요. 자, 3회독. 저는 일단 기출 3회독까지 빠르게 훈련을 시킵니다. 공패스 클래스에서 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3회독까지 강제로 그냥 빨리빨리 회독시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 유의점이 이거 회독을 잘 못해요. 좀만 이해 안 되면 다시 막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 안 되면 다시 강사를 막 바꾸려고 하던가, 좀만 이해 안 되면 비슷한 교재 다시 또 다른 걸 또 살려고 하던가.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3회독에서는 이제 암기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출 3회독부터가 진짜 선수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3회독부터가 이제 누적 반복이 됐고 이해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말해서 기본서 1회독하고 기출 1, 2회독 했어요. 여기까지 과연 이해 암기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너무 처음부터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려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도 못해요. 일단 못해도 괜찮아요. 한번 쭉 보세요.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건 모든 과목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하게 보려면 안 되고, 그리고 기초 3회독 전까지는 잘 이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가 기초 3회독 하는데 아직 안 잡혔어.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대신 3회독 때는 이제 암기에 집중 좀 해주세요. 근데 이때 고민하는 게,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하죠? 자,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대다수가 해결이 되는 게, 첫 번째, 강사님의 인강을 들었다면 인강에서 강사님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기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고 있는 기출 교재가 해설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기본서 발제독 하세요. 자, 세 번째, 그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면 어차피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반복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된 게 맞는 문제면 그냥 외우세요. 이해 안 되고 그냥 외워야지. 근데 그게 만약에 틀린 문제야.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지역적인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회독부터는 이제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3회독 이후부터는 내가 한국사를 근현대사, 정근대사 공부하는데 정근대사는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근현대사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3회독부터는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특정 기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3회독부터는 나 기본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볼래.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3회독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유의할 점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기출 3회독 전까지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뺄게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한 건 3회독 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누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 암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회독 빨리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3단계 들어가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기출, 지역적인 포인트 계속 늘리는 거예요. 7급, 법원지, 기상지 등등등.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지역적인 포인트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못 보겠지만 있다고 하면 보세요. 왜?
거기서 나와서 굳이 틀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9급과 7급이 있어요. 그럼 9급과 7급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9급에서도 기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하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7급에서도 우리 9급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또 이게 지하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 필요는 없다. 시간이 없으면 못 보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제가 보통 선생대 이제 수업에 나갈 때 여러분 이거 좀 지역적인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기출에 나왔거든요. 이런 말을 꼭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출은 기출인데 좀 지역적인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기출 회독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뭐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의미를 부여해. 내가 지금 원래는 이 정도 계획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어. 나 잘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쿨하게 원래 좀 밀리는 거다 공부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만 성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결과만 좋으면 돼요.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 컷만 살짝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시고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거나 못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자. 원래 그렇다. 합격생분들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남은 시간 잘 휴식도 잘 취하시고 운동 안 하셨으면 집 근처에 가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가볍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가볍게 걷거나 거꾸리 많이 해주세요. 허리 디스크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잠자기 전에 명상, 합격을 위한 명상, 좋은 긍정 에너지 받으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